안녕하세요. 핑거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 택지 추진 방향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30만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여전히 10% 미만이라네요. 그 다음에 수도권 서주 가구의 46%인 437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를 합니다. 이거 나오면 심각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시역 보면 주택 보급률 99%, 자가 보유율 54%로 수도권이 확실히 많이 부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개선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주거 실태 조사,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만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1차 17곳, 2차 41곳, 3차 28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 5곳, 중규모 택지 개발, 소규모 택지 개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기도의 70%, 서울 13%, 인천 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LH, 그리고 LH와 지방건설과 함께 하는 걸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할 곳이죠. 남양주 왕숙, 하남 규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상, 장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남양주 왕숙이라고 하는 여기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남 교산 3.2%, 그다음에 인천 계양.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가장 남양주 왕숙이라는 곳이 가장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은 오히려 과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워낙 좋은 곳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343만 평, 그래서 6만 6천 호 정도를 현재 지을 예정입니다. 교통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별내선 영장, 그리고 GTS B 역사, 그래서 짐접선 풍양 역사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SVRT까지 경의중앙선, 뭐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별내선 연장과 GTS B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건설되고 연결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 28년까지 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네요. 근데 하남 교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송파 하남 도시철도 BRT 신설, BRT나 그나마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현재 이로 인해서 현재 일산에 있는 근처에 있는 좀 곳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덕분에 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양선을 신설하고 뭐 자동차 전용도로 제2자유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규련동에 이제 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뭐 BRT, 뭐 국도 확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천 계양 이 규련동은 딱히 뭐 교통은 이렇다 할 만한 거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네요.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BRT, 거의 대부분 BRT라고 할 수 있네요. 실제로 뭐 부천 대장 같은 경우가 뭐 새로 뭘 하기에는 좀 그럴 건 같습니다. 과천, GTS-G, 정부 과천 청사역 환승,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천 유래 과천선 연장, 그러니까 안산 사당 BRT 설치. 보시면 웬만한 좋은 것들이 다 했네요. 제가 볼 때는. 안산 장산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노선을 변경을 이쪽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가뜩이나 신안산선 맨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더 늦춰지는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우려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원 녹지, 도로 뭐 이런 것들을 특히 공원 녹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에 출퇴근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일자리도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되는데요. 일자리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심까지 30분 내 개인적으로 이것도 크다.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왜냐면 이제 해당 이런데 주택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지주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왜? 토지 보상이 시원찮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든 풀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 같은 거 많이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라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래라고 해서 어느 정도 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 하면은 정작 원주민들이 해당 도시에 못 사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는 전부 다 택지를 개발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도 못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주자 택지 확대, 주택 특별 공급, 그리고 비닐하우스 철거할 땐 철거민 2주택,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 지역가의 상생, 그래서 기존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보도록 교통 대책을,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이 3기 신도시인 곳으로 교통을 몰아준다고 하니 그럼 우리는 뭐야? 그렇잖아도 우리 가뜩이나 나쁜데 우리는 계속 소외되는 거냐? 라는 얘기를 하니 그거가 관련돼서 이제 좀 우리가 신경 써줄게,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새롭게 거의 대부분 보시면 좀 BRT, 그러니까 전철보다는 버스 쪽이 좀 방점이 찍힌 것 같기는 하다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기양, 과천지구도 같은 경우는 19년 10월에 지구 지정 지정했고요. 3월에 도시 기본 구상 수립해서 연내 토지 보상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힘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 창릉, 부천대장, 안산, 장상 등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지구 지정 완료. 그런 다음에 국제 규모에서 연내 도시 기본 구상,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 이것도 내년에 해들고, 그럼 내후년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공주택을 50%, 행복주택을 공공임대를 32%, 그래서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그 행복주택이었네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명박 정부 때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다만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워낙 좋은 입지에 있는 곳에 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못했는데요. 얘네들은 그런 측면은 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이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